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세포가 올바로 작동하면 건강한 세포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깔려있는 프로그램, 유전자가 잘 작동하면 세포는 건강한 세포가 된다. 그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세포도 변질된다. 그래서 가장 심하게 변질된 세포를 암세포라고 그런다. 그런데 그러니까 암세포라는 것은 그 정상세포 속에 깔려있던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이 변질된 세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유전자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 깔려있는 유전자도 변질될 수 있다. 변질될 수 있다.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 건 줄 알았더니 유전자가 변하더라. 이 놀라운 사실을 과학자들이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도 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반대 방향으로 비정상으로 이미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자, 가장 간단한 예는 유전자는 본래 이렇게 꺼져 있었는데 켜질 수도 있고 또 켜졌다가도 다시 꺼질 수가 있다. 이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그런 현상을 알려주는 단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그렇지. 탈메칠화가 되면 유전자가 켜지고 다시 메칠화가 되면 이게 꺼진다라는. 그러니까 유전자는 이렇게도 변할 수 있고 이렇게도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지 않고 생기는 병은 없어.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인데 그 이유는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가 변할 수 없다면 병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유전자는 변해요. 근데 이 유전자는 양쪽 방향으로 병 나는 쪽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그 변질되었던 유전자는 병이 치유되는 쪽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과학자들은 암세포들도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최첨단 후성 유전자 의학이 발견한 이러한 놀라운 과학적 진실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뉴스타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유전자가 나쁘게 변질되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간 세포 속에 있는 정상 유전자가
변질돼서 간암이 생겨서 엉망진창이 돼서 3개월도 못 산다. 간 이식 수술을 해야만 3개월보다 좀 더 연장할 수 있다. 는 사람이.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은 당신의 간암 세포가 정상 세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말을 안 해줘. 안 해.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과학적인 설명을 듣고 이거 맞아 라고 이 놀라운 진실을, 새로운 과학적 진실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었어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유전자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과학자 파블로 박사라는 학자가 조건 반사라는 현상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조건 반사. 조건 반사라는 건 뭐냐면 금방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탁 치면 뭐예요? 탁.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내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거를 조건 반사. 그 TV 화면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침이 새. 이것도 조건 반사예요. 여러분의 유전자는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을 해요. 이게 참 놀라운 현상이에요. 자, 파블로 박사가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을 개가 보는 앞에서 땡 쳤어요. 걔는 왜 이 주인이 자기 눈앞에 종을 갖다 치는지 이 뜻을 몰랐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생전 처음으로 자기 주인이 이렇게. 걔는 어떻게 할까요? 어리둥절. 아무 반응을 못해. 그런데 이 종 치는 이 행위에 뜻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땡 치고 종을 놓고 맛있는 간식 줬어. 또 땡 치고 맛있는 간식. 그러니까 한 몇 번 하니까 똑똑한 개들은 어떻게 감을 잡아 안 잡아? 종을 친다는 것은 맛있는 간식을 주겠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종을 땡 칠 때는 걔는 아무 반응이 없어. 왜 종을 치지? 무슨 뜻일까? 그런데 이제 걔가 그 종소리의 뜻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되게? 그 다음부터 땡 치면 침이 쫙. 침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종소리에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 근데 알고 보면 종소리에 반응한 게 아니에요.
무엇에 반응한 거예요? 종소리가 예, 종소리가 뜻하는 그 뜻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한 3, 4일 지나면요. 파블로 박사가 종만 이렇게 뭐요. 들기만 해도 땡땡 안 쳐도 돼. 들기만 해도 침막을. 그러므로 침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는 꺼졌다가 종소리 때문에 켜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켜진 거예요? 종소리가 의미하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 뜻에 반응. 네. 자,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한 5일쯤 지나고 나면 파블로 박사가 탁 실험실에 탁 들어가면 이제는 이거 들 필요도 없어. 들 필요도 없고 걔가 어떻게 하게? 자꾸 종을 봐요. 종을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린다고. 왜? 우리 주인님 나한테 맛있는 간식 주러 왔잖아. 그러니까 종소리 같은 거 생략해도 된다. 이제는 종 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이제는 파블로 박사가 들어온 그 뜻이 뭐냐? 그게 뜻을. 그래서 우리 모든 유전자는 이렇게 뜻에 반응한다. 자, 보세요. 더 확실한 결과, 현상. 그래가지고 이제 6일째 파블로 박사가 딱 오니까 이제는 다 생략하고 그냥 주시지 뭐 종까지 치실 필요 없지 않냐. 그래도 파블로 박사는 이제 종을 들고 땡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걔는 야 맛있는 간식을 오늘은 어떤 맛있는 간식을 주실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파블로 박사가 어떻게 할게? 땡 치고 간식을 안 주고 종을 놓고 뒤돌아서서 나가버렸어. 걔가 어떻게 됐어요? 억장이 무너졌어. 지금 침을 생산하는 유전자, 그다음에 이제 침뿐만 아니라 뭐를 생산하는 유전자? 엔도르핀. 맛있는 거 줄 테니까 이제 그 먹으면 내가 기분 좋아질 거야. 주인님 또 언제 간식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막 엔도르핀 유전자도 나오고 막 이 위장에서 뭐예요? 침뿐만 아니야. 위장에서 이제 간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그거를 소화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뜻에 반응해서 막 켜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와서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깔깔거리면서 암 환자들이 깔깔거리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암 환자가 모여가지고 다 죽어요. 다. 유전자 켜질 일이요.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는 조금 괜찮은데 딱 한 발 들어서는 순간 뭐예요? 분위기가 뭐야? 이렇게 그 속에 있으면 죽어. 그 분위기도 무엇을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분위기는 무슨 뜻이에요? 죽음의 뜻이에요. 여기의 뜻은 뭐예요? 생명의 뜻이야. 살아날 수 있다.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뭐예요? 돌아갈 수 있다. 박사님이 그러는데 유전자라는 것은 이렇게 나쁘게 변했다가도 어떻게 좋은 쪽으로 다시 복구될 수 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다 설명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러고 있을수록 뭐예요? 유전자는 더 꺼져 버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 유전자는 켜진다니까. 응? 우리 건강식 합시다. 운동합시다. 노래 부릅시다. 웃어봅시다. 이렇게 생명적으로 사는 쪽으로 선택하는 분위기. 그것이 너무너무나 질병의 유전자 회복에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걔는 이제 주실 것이다 하고 있는데 딱 놓더니 나가버리니까 유전자가 순식간에 조건 반사적으로 켜졌다가 어떻게 돼버려? 탁 꺼져버려. 그래서 그때 이제 걔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억장이 무너진다 이거지. 무슨 맛이야? 산 맛이야? 죽은 맛이야? 지금.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억장이 무너졌다는 말은 자세히 표현하면 무슨 뜻이에요? 배신감을 가졌게 돼. 내가 믿었는데 억장이 무너졌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전자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초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전자의 가장 악한 영향은 사실은 배신입니다. 그 배신 속에는 뭐예요? 분노도 있고 증오도 있고 모든 죽이는 요소가 유전자를 꺼버리는 요소가 아주 그냥 꽉 차게 들어있는 것이 배신입니다. 배신은 뭐의 반대예요? 사랑의 반대죠. 그렇죠. 사랑 속에는 모든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가 있어. 그러나 그 사랑의 반대편에는 사망이 있어, 죽음이 있어. 그래서 어떤 건강했던 사람이 심각한 암에 걸렸을 때 그 과거를 이렇게 켜서 들어가 보면 배신은 당했다. 너무너무 뭐요? 실망했다. 너무너무. 그런 놀라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날 파블로 박사가 다시 왔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파블로 박사 발자국 소리만 나도 뭐요? 걔는 막 엔돌핀 나오고 막 배도 꼬르륵 쪼르륵 소리가 나오고 막 침도 나오고 엔돌핀도 생산되고 막 온 유전자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정말 건강한 상태. 그런데 어제 억장이 무너지고 난 뒤에는 뭐가 감소가 됐을까? 믿음이 감소되는 거예요. 파블로 박사가 딱 왔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무조건 막 유전자가 켜져서 엔돌핀도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은 어떻게 꼬랑지를 흔들까 말까? 왜 그래요?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된 거요?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해. 그거를 반신반의라 그래. 반신반의가 되면 꼬랑지도 흔들까 말까 이렇게. 그러면서 침 생산하는 유전자, 엔돌핀 유전자 이런 것들도 뭐예요? 켜질까? 안 켜지는 거예요. 유전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릴 때 믿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온갖 게 다 되잖아요. 오늘은 지금 제가 개가 되어 있잖아. 이렇게 아주 생생한 어떤 현상을 그대로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수를 제일 먼저 치는 사람들이 제일 빨리 낫는다니까. 이 사람이 박수를 제일 빨리 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6개월 만에 암세포 유전자가 어떻게 다 정상으로 돌아서 나버렸어. 놀랍잖아, 우리.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반신반의해서 근데 하여튼 타블로 박사가 또 땡쳤어. 그리고 또 놓고 갔어. 하니까 걔가 뭐예요? 이제는 완전히 불신이야. 불신. 이제 두 번째 당했어. 불신. 이제는 우리 주인님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부모가 애들한테 거짓말하면 치명적이야. 유전자의 큰 변화를, 나쁜 변화를 일으킨대. 불신. 야, 그래서 그 다음 날 파블로 박사가 이제 또 왔어. 흔들어 안 흔들어? 안 흔들어요. 그래서 파블로 박사가 이제 종을 이렇게 들라고 하니까 걔가 뭐라 그러고 있게. 걔가 하고 있다가 종을 땡 치니까 걔가 같은 종소리야. 종소리 자체는 동일한 종소리야. 그런데 뭐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뜻이 달라. 철저히 유전자는 뜻에 반응.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의 그 관리를 위하여 우리는 내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을 것인가를 어떻게, 그거를
아주 조심스럽게 결정. 그래서 절대로 부정적인 뜻은 품지 말아야 돼. 특히 내가 암이나 어떤 다른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그 내 마음 속에 가능하면 어떤 뜻을 품어야 돼? 희망적이고, 예, 예, 이 불신의 뜻을 품지 말고 뭐예요? 그래, 이거는 나는 믿어. 이것이 확고해지는 사람일수록 받을 수 있는 생기가 더 강력하게 그 생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어떤 기술적인 방법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이 뉴스타트에서 이런 놀라운 치유가 놀랍게 잘 일어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할 때 참가자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 강사를 보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이고 저 사람 아주 깍쟁이 같이 생겼어. 도대체 보니까 믿음이 안 가. 그러면 효과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라는 사람의 그 인격에 대하여 여러분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더 뭐예요? 같은 강의를 해도 여러분의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요. 보니까 뭐 날라리 같은 놈이 나타나더니 예. 유전자는 정상에서 비정상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또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요. 믿음이 강한가? 그러면 효과가 안 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일은 이런 뉴스타트 일은 나이가 들수록 유리해. 그래서 그리고 저는 지난 45년간 일을 하고 왔고 수많은 이렇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 자신부터 내가 하는 이 뉴스타트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 자신부터가 그 뉴스타트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수록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받는 생기는 더 강력한 생기를 받게 된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자, 오늘 오전 강의 시간에는 이 노란색 물질, 그렇죠? 우선기, 메칠기가 어떻게 조절이 되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어떻게 유전자가 메칠화가 되며 또는 메칠화된 유전자가 탈메칠화가 되냐를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렇죠? 배우고 그런데 이 메칠기는 전자파 신호로 조절받을 수 있도록 메칠기는 무엇을 띠고 있다?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거 오늘 우리가 확실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칠기 탄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3개, 기. 이제 여기에 뭐가 와줘야 돼요? 네, 전자파 신호가 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전자파가 흘러야 안 흘러요? 네, 정상적으로. 여러분 자꾸 전자파는 나빠 그러지 마세요. 좋은 전자파가 우리는 필요해. 그리고 나쁜 전자파가 나쁜 거지. 무조건 전자파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엑스레이도 알고 보면 전자파의 일종이요. 감마선도 전자파의 일종이야. 마이크로웨이브도 전자파의 일종이에요. 그러나 그런 파들은 우리 유전자에게 아주 나쁜 파야. 그러나 우리가 가시광선 파 있죠? 빨주노초파남보를 나타내는 그 가시광선의 그 광선의 파장, 그거는 우리 유전자를 위해서 아주 좋은 거야. 그런데 그 파장에도 이런 부드러운 파를 무슨 파라 부른다? 알파파. 이런 거를 어떻게? 베타파.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전자파가 흐르느냐, 알파파가 흐르느냐, 베타파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베타파가 흐르면 여러분의 그 뇌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기분이다? 짜증. 그다음에 뭐야? 짜증 난다, 신경질 난다, 골치 아프다, 복잡하다. 근데 이런 부정적인 느낌을 베타파는 창조를 해.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그런 상태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유전자가 활발하게 작동을 하지를 못하고 변질되기가 쉽다. 그래서 병에 걸리기가 쉽다. 그러나 내가 저 아름다운 경치를 봤다.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때 잡념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잡념 하나 싹 없었죠. 왜? 베타파가 흐르다가 갑자기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가 들어와. 와, beautiful.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거 좀 봐. 그럼 알파파가 돼. 알파파가 되면 꺼졌던 유전자 켜지고 손상받았던 유전자도 다시 뭐예요? 복구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질병의 치유 현상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옛날에 요즘은 좀 그런 얘기가 좀 식어져 버렸는데 힐링 여행 간다 그러잖아요. 힐링 여행. 그 여행을 하면서 치유가 되는 여행을 하자. 그럼 힐링 여행은 어떤 곳을 가는 게 힐링 여행이에요?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뭐요? 은하수가 쫙 보이고, 예. 와, 그 호수와 그 숲과 그 폭포와 이런 데 갔다 오면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말 이번에 여행 잘 왔다 이러면
그러니까 뉴스타트 센터는 이런 아름다운 곳에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이 아름다운 속초에 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매일매일 모셔다가 가면 이러면 베타파가 없어지고 알파파가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진실 속에 응? 자 이게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의 진, 선, 미. 자 아름다움. 또 강의실에서는 이런 강의를 제가 해드리면 그렇구나 라고 새로운 진실을 깨닫게 된다. 근데 그러니까 그 진실 속에 생기가 있어가지고 또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건강식도 먹어보니까 맛있어. 건강식이라 그러면 주로 맛대가리가 없는 음식을 얘기하는. 이 건강식이라는 게 맛있네 이거. 그러면 여러분 그 맛도 좋은 맛이 있고 탁 먹고 나면 유전자 팍 꺼지는 베타파가 탁 그런 음식. 이렇게 되면 알파파가 싹 어떤 파로 변해버려? 베타파로. 그러면서 유전자가 꺼지고 내 건강에 나쁘게 돼.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운 뜻을 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를 들어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일일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고 이런 사람이 여기 탁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게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할까 안 할까? 그러면 그래가지고 야 옛날에는 막 일밖에 몰라 그냥. 그래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유치원에서 자고 유치원에서 먹고 유치원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유치원 빠이 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 여자도 복 많은 여자야.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당신 우리 속초로 이사 오자. 야, 속초서 살아. 내가 서울 갔다 왔다 하면서 돈 벌어다 줄게. 지금 이렇게 됐다고. 이게 복 터졌어. 암도 낫고 까칠하던 남편도 남편도 와 막 부드러워져서 남편도 그래가지고 아침에 깨면요 여보 일로 와 앉아놓고 머리 빗어주고 지금 그래가지고 유전자가 맨날 켜지는 거야. 그러니까 호강 이런 인상 보세요. 호강 덩어리 복 덩어리 생겨 먹어서 이제 베타파가 될 수가 없어. 항상 알파파야. 그래서
근데 베타파 될 때가 가끔 있는데 딸이 엄마를 야단을 잘 쳐. 아시겠죠? 어. 딸한테 이제 야단 맞으면 살짝 베타파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참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빨주노초파남보 빛의 주파수와 파장.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감마선, X광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게 자외선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 그려놨죠? visible 그랬죠? 이 visible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을 visible, visible 광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디서부터 보이냐면 보라색부터 이제 보여. 그래서 보라색에서 빨간색이 제일 주파수가 제일 에너지가 약하고 이 주파수가 느려요. 그래서 이제 다 보면 빨간색을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안 보여요. 빛이 안 보여. 안 보여. 빨간색 아래가 되면 뭐 인프라레드 이거는 적외선이에요. 적외선이 되면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눈은 감지를 못하고 적외선은 뭐만 방출하냐고 하면 열만 방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휴전선에서 한밤에는 뭐로 감시를 해? 적외선 망원경. 그래서 휴전선 그걸로 이제 동물들이 걸어다니면 동물의 몸에서 발산되는 뭐가 있어? 열이 있잖아. 그 열이 적외선이에요. 우리 몸에서도 적외선이 나가고 있어. 왜? 우리도 열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적외선은 에너지가 낮으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주파수가 너무 빨라져서 이제 여기 보라색을 지나면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색 보라색을 지나가서 보라색보다 주파수가 더 빨라지면 이것이 뭐냐면 자외선이라 불러. 자외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그 폭은 뭐예요? 아주 미미해. 그러니까 자외선이 지나면 엑스레이가 나. 엑스레이가 지나면 감마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외선은 에너지가 세니까 엑스레이보다는 에너지가 약해요. 이제 자외선 에너지가 세니까 우리가 자외선을 너무 많이 쬐면 그 너무 센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유전자에 손상을 끼칠 수 있어. 엑스레이를 많이 쬐면 유전자 상하거든. 그건 뭐 당연하니까. 그러면 왜 잡티가 생기게? 자외선을 막아주려고 멜라닌 색소를 피부세포가 생산해요. 그래서 자외선으로부터 뭐를 보호해 주려고. 그래서 그 피부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보호해 주게 해요. 그래서 이제 자외선을 너무 세게 많이 쬐면 피부 암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전자파예요. 예, 다 전자파. 감마선, 엑스레이 다 전자파인데 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 그 에너지 정도에 따라서. 에너지 정도라는 것은 주파수에 얼마나 주파수가 빠르냐 늦느냐. 그래서 이름을 다르게 붙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전자파예요. 그러나 가시광선의 전자파는 우리에게 뭐예요? 좋은 거야. 이로워. 그러나 이제 자외선을 지나서는 엑스레이는 우리 유전자를 자꾸 상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의 유전자는 자외선이라는 또는 엑스레이라는 전자파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혹은 자외선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를 변질시켜.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유전자는 어쨌든 간에 뭐예요? 어쨌든 간에 전자파에 반응해요. 그래서 전자파의 주파수가 적당한 가시광선의 주파수만이 안전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말할 수 있어요? 유전자는 전자파에 영향을 받고 반응한다. 그래서 그 전자파가 너무 세지면은 유전자가 변질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병든 유전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세포가 병든 암세포나 이런 병든 세포로 변한다. 그러므로 모든 병은 그 변질된 유전자만 다시 정상으로 어떻게 회복이 되면 치유되게 되어 있다. 아시겠죠? 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의 원칙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유전자는 전자파에 반응한다. 그러면 그 전자파는 알파파도 있고 베타파도 있어. 그 전자파가 이렇게 아름다운 부드러운 알파파가 유지되고 있느냐, 아니면 날카로운 까칠한 베타파가 되어 있느냐 따라서 우리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전자파에 반응해. 그러면 뜻이 전자파를 지배합니다. 내가 어떤 뜻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품었냐에 따라서 내 뇌파가 알파파가 될 수도 있고 베타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느냐 하면 이 뜻이 어떤 뜻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뇌파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름답다. 감사하다. 진선. 강의를 들어보니 너무너무 옳은 말씀이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좋은 설교를 듣고 나면 우리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 근데 은혜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엔돌핀 유전자가 켜졌다. 꺼져 있던 유전자가 켜졌다. 내 마음의 치유를 받았다. 마음의 치유를 받으면 그것은 몸의 치유도 함께 일어나. 그래서 어떤 뜻이냐에 따라서 뇌파가 자, 뜻은 어디 속으로 들어간다? 뇌로 들어갑니다. 뇌로 들어가서 뇌파를 변화시켜줘요. 이 뇌파가 우리 온 몸에 퍼져나가는 것을 생체 전자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뇌파가 생체 전자파가 돼. 이 생체 전자파가 결국 유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알파파가 되면 혹은 베타파냐에 따라서 이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가 들어가면 이 유전자를 복구시키고 회복시키고 병이 치유되는 쪽으로 가고, 베타파가 들어오면 오히려 유전자가 병들게 되는. 자, 여러분, 핸드폰을 너무 과도하게 귀에 이렇게 밀착해서 사용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뇌종양이 생길 수도 있어요. 뇌종양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뇌세포 속에 들어있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핸드폰으로부터 발산되는 강력한, 이 핸드폰으로부터 상당히 강력한 전자파가 나와. 근데 그 전자파가 너무 베타파보다 더 나빠. 그러니까 뇌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건강한 뇌세포가 뇌종양세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래서 통신사에서 어떻게 통할 때 어떻게 하라고? 적어도 한 뼘 정도는 떼가지고. 왜? 전자파는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약해져. 그래서 그러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유전자는 전자파에 영향을 받고, 전자파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뜻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좋은 뜻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되고, 나쁜 뜻을 받아들이면 뭐예요? 베타파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에 지금 현대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첨단적으로 발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유전자 상태가 변한다. 이거를 그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최첨단 유전자 의학이 이렇게 발견한 이 사실을 지금 병원에 있는 수많은 의사들이 이거를 환자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돼. 근데 의사들은 이 마음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할까? 그럼 환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 오늘부터 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가지겠습니다. 빠이 하고 가버리면 돈이 돼, 안 돼? 이건 현대의학에서 수입이 격감합니다. 아직.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서울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환자를 가르치면 환자들이 다 어디로 쏠릴까? 설악산 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근데 저는 뉴스타트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께 가르쳐 드려야 돼. 이건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이미 첨단적인 후성 유전자 다 증명이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배운 환자가 이 환자예요. 이 환자가 여러분 간 이식 받으면 그거 세관 갖다 붙이는데 한 3, 4억 들어요. 그런데 뭐야? 돈 안 들고 다 나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게 뉴스타트는 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돈 안 돼도 행복해. 뭐 떨어지게 놨잖아, 그렇죠? 뭐 떨어지게 놨는 거예요. 자, 이거를 참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왜? 뜻은 뇌파를 바꿔주고 그 뇌파가 생체 전자파가 돼서 좋은 알파파가 흐르면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베타파가 흐르게 되면 유전자가 어떻게 더 변질되기가 쉽다. 이러면 답 다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뭐예요? 답이 나왔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베타파에 무지무지하게 시달렸구나. 그러니까 내 유전자가 변질돼서 이 병이 생겼구나. 이렇게 되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는 짜증 내지 않겠다. 미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을 줄 수가 없어. 그렇죠? 약이 뭐니까? 진선미 사랑, 곧 그 진선미 사랑 속에 있는 그 뜻 속에 있는 뭐예요? 생기니까. 생기는 본래 공짜니까. 제가 뭐 생기는 적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가 없어. 생기를 좀 가르치고 돈 좀 받을 수 있다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 뜻은 생체를 흐르고 있는 뇌파, 생체 전자파를 어떻게 변화시킨다. 그래서 그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냐 베타파냐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의 상태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질병이 치유될 수도 있고 또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 요게 뉴스타트의 근간이야. 요거를 딱 알면. 자, 그러면 이 뜻이라는 것은 이쪽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진, 선, 미. 이 진선미를 합하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이 진선미 속에 있는
이 생기, 아름다운 뜻, 선한 뜻, 진실된 뜻을 내가 품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알파파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반대편에는 뭐예요? 진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야. 이 거짓 때문에 우리는 배신을 당해. 거짓말이야. 나를 속였어. 그러니까 배신의 알맹이는 뭐예요? 거짓이야. 거짓이란 게 없다면 배신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거짓 반대 진실은 이렇게 해서 내 유전자가 번쩍 켜지게 되고 알파파가 되면서 거짓이 되면 아하 속였구나. 그러면 억장이 무너지고 강력한 베타파가 되고 유전자는 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거짓. 그 다음에 거짓은 진의 반대고, 그 다음에 악이야.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 악한 일을 당하면 억울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억울해. 기가 막혀 죽겠어.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악. 그러면 악한 일을 당하면 내가 분노하게 되고 증오를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강력하게 알파파가 사라져 버리면서 베타파가 나타. 여러분, 그 다음에 미의 반대,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아름다움의 반대. 아름다움이라는 것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아드매치예요. 새로 배웠어요.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드매치. 아니 곱고 더럽고 시끄럽고 치사해. 그러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그럼 베타파가 돼. 참 우리들의 유전자 이렇게 뜻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더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이것은 베타파야. 사랑이 아니야. 분노와 증오. 그렇게 되면 이제 내 파는 베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래서 이 진선미는 알파파를 만들어서 우리의 유전자를 어디 쪽으로 가게 해? 생명으로 가게 합니다. 생명으로. 그런데 이 베타파는 뭐예요? 분노, 억울한 거, 이런 악한 생각은 어떻게 해? 어디로 가? 우리를 사망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인생은 이 양쪽 세력의 투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면 돼? 진선미 쪽에.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고 과학자들이 선포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임지에서 이 유전자는 변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대서특필하면서 새로운 과학, 에피제네틱 구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과학이 어떻게 했다?
The choices you make. 여러분들의 그 선택, 어떤 선택을 했냐? 선을 선택했냐? 악을 선택했냐? 복수하기를 선택했냐? 용서하기를 선택했냐? 이런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뭐가 변해? 뇌파가 변하고 그 뇌파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가 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최첨단 의학입니다. 이게 언제 나왔다고? 예, 2010년 1월 18일자입니다. 이 타임 잡지에서는 이렇게까지 대서특필했건만 이게 홍보가 안 돼. 이거는 타임즈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이거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된다. 했는데 이거는 누가 홍보를 해줘야 돼? 이런 놀라운 진실이 다시 발견되면 의사들이 해줘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이 세상의 진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은근히 숨겨져 있고 접근이 어떻게 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만 이런 거를 어떻게 눈이 이래가지고 맨날 찾고 있으니까 이제 덜컥 와 그럼 그렇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기 이제 베타파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베타파죠. 이렇게 베타파. 요거 이제 알파파. 그죠? 이거는 델타파. 이거 수면파. 여러분 뇌 이 파가 흐르면 안 자고는 못 베깁니다. 졸려 죽겠어. 근데 이 베타파는 14에서 제일 빠른 횟수가 30 赫츠인데 1초에 이렇게 1초에 30번 하면 이게 이제 베타파 치고는 그 높은 베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 의사들은 하이 베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게 29, 30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감마파라는 파와 아주 가까워져요. 그런데 그 감마파와 가까워져서 이 베타파가 극도로 높은 주파수의 하이 베타가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쉬운 말로 뭐 열렸어? 뚜껑 열린 거. 이렇게 되면 유전자 팍팍팍팍 꺼지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차분해져야 돼 사람들이. 그 이제 이 베타파가 너무 빠른 베타파가 돼버리면 이성적인 판단력이 어떻게 마비돼 버려.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아파트 20층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뛰어내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베타파가 안 되도록 그렇죠. 가능하면 알파파를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뇌파는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왜? 그 전기는 물리적 에너지예요. 전기 무슨 중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핵력 뭐 이런 건 물리적 에너지. 물질과 물질 사이에서 작용하는 에너지야. 물리적 에너지. 근데 뇌파는 전기 에너지로서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 에너지라는 뇌파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어? 뜻에 반응하고 있어요. 뜻에 따라서 이 물리적 에너지 뇌파가 변할 수 있어. 그러면 뇌파가 뜻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 뜻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 뜻 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어떤 뜻, 마음 속에도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다면은 그 뜻이 들어와서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닙니다.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고 무선적 에너지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요거를 이제 영적 에너지라고 불러. 영적 에너지란 말보다 여러분이 알아듣기에 조금 더 쉬운 표현을 하면 정신 에너지, 마음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그래서 우리 한국말엔 이런 말이 있어요. 정신 에너지, 정신력. 그런 말 있어요, 없어? 정신력도 뇌파를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정신력이란 영적 에너지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 뭐냐 하면은 영적 에너지, 정신력, 마음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 전기와 같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 속에서는 다 알파파냐 베타파냐 하는 이런 전기적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 전기적 에너지가 알파파냐 베타파냐 무슨 파로 변할 수 있느냐를 지배하는 에너지는 결국 우리들의 마음 에너지, 결국 영적 에너지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무슨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있어? 영적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물질적인 존재예요. 물질적인 존재이면서 우리는 동시에 이 물질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전기 에너지를 지배해서 내 몸 내면의 상태가 달라지게 하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 존재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을 무슨 론자라고 부르게? 유물론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영적 에너지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적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정신적 에너지라는 말도 사실은 신적 에너지. 정신의 신자도 무슨 신이게? 신자입니다. 신이라는. 그러니까 신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 그래서 이것만 봐도 신적 어떤 마음적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알파파, 베타파로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마음 에너지, 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렇지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이 뉴스타트를 과학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아시게 되었다. 아, 이 말은 맞다.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진선미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 그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생기라고 불러. 그 생기를 받게 되면 유전자는 꺼졌다가도 켜지고 망가졌다가도 다시 복구가 될 수 있는 치유 에너지가 된다. 그래, 그렇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 진선미 사랑이 저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가 우리를 치유한다. 근데 저 사랑은 누구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놀라운 다음 시간 때 봐야. 그래서 우리 정운상 씨가 저렇게 웃으니까 저게요 제가 옛날에 했던 거예요. 저는 웃을 줄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있던 애여서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나는 웃을 거야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학 때 우리 외갓집에 가서 그 과수원에서 하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방학 끝나고 이제 개학해서 갔거든. 그런데 저는 선생님이 웃기는 얘기를 해줘도 못 웃었어. 이러고 말았어요. 다른 애들은 하고 배꼽을 잡고 이제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 너무 겁이 많고 소심하고. 그래서 그거를 바꾸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좀 바꿔야지. 그래가지고 과수원 한가운데서 해가지고 학교 왔는데 어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길래 제가 어떻게 해서 했더니 애들이 제가 제일 뒷줄에 앉았거든. 키가 크니까. 애들이 뭐라고 그렇게 상구 아이가 상구가 웃었어. 그때부터 제가 뉴스타트 사람이 된 거예요. 아직은 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힘차게 신나게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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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엇해 즐겁게 웃어보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영적 에너지는 한번 해보세요. 영적 에너지는 뭐라고?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꼭 기억하세요.